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준입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일기 신도시 중에서 바로 이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기 신도시들 분당과 일산 이 두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분당 같은 경우 강남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좋은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커뮤니티, 그리고 단톡방 등에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살기 좋은 이 지역이 과연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분명히 재건축을 한번 바라보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내 돈 5억에서 6억 정도를 넣고 이 지역에 갭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분당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성남시에 속하죠. 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 5개의 대도시들 가운데서, 자, 바로 1인 가구 비율이 11%로 가장 높은 쪽에 속하고요. 그와 반대로 노인 인구 비율이 약 13.3%로 또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T 업계의 종사자들 약 13.1%로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면서 여가 생활 만족도가 35.1%로 가장 높고요. 자, 그리고 거주지 만족도가 53.8%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주지 만족도는 53.8%로 가장 높지만 주택 만족도, 그러니까 주택 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16.1%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담되는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 비율이 30.5%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하지만, 자, 이쪽 구 성남 지역을 빼놓고 분당 신도시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소득 자체가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소득 대비 거주비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면서의 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건물들이 이제는 좀 낙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주택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이쪽 분당 지역에 있어서는 재건축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 지역은 이 분당에서 두 개의 축, 판교와 정자동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판교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 갭 자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과연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 만큼, 자, 저희들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죠. 자, 바로 정자동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동 같은 경우에 일단은 바로 분당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의 노선을 갖추고 있는 정자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자역 바로 오른쪽 편으로는 탄천과 그리고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주상복합 단지들, 그리고 업무시설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상업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회사들도 많이 모여 있다. 자, 업무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채워주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주변 지역들, 임해, 야탑, 서현, 순회, 미금 등 그러한 지역들에 있는 학교들보다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던가 아니면 상당히 좀 입시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표진이 되어 있는 만큼 학군도 상당히 괜찮은 쪽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자역 위쪽으로는 대형 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타 강사들이 출강 오는 학원들이 이쪽에 모여 있다 보니까, 자, 분당과 성남 쪽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쪽으로 학원들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이쪽 정자역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이 학구열이 뜨거운 지역인지, 학원가가 얼마만큼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인지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들을 역시 신도시다 보니까 학교들이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부모님들의 수요를 만족을 시켜봐야겠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만족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에 정자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 본사, 그리고 두산 본사, 그리고 현대중공업 R&D 센터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일대에 바로 KT 본사가 또 위치해 있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LH 본사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수요 분명히 만나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성남시 쪽에서 지금 바로 이쪽 정자역 탄천 지나가는 쪽에 주택 전시관이라고 상당히 넓은 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 일대를 바로 바이오 헬스 허브로 조성을 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상당히 넓은 부지에 대규모 이렇게 바이오 헬스 허브 센터가 생기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제약회사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들게 된다라면 더욱더 이 정자동 일대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 특히 이 정자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시설, 그리고 학원가, 학교, 자,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도 바로 대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본사, 두산 본사, 현대 R&D 센터, 현대중공업에 있는 R&D 센터와 더불어서 이쪽 일대에 신규 바이오 헬스 허브가 조성이 된다면 판교와 더불어서 더욱더 큰 업무 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지역으로 더욱더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지역들 대비를 해봤을 때 용적률 자체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당장 재건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축 아파트들도 계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지역의 가치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지역에 현재 갭 투자에 나서시게 된다면 약 4억에서 6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노려서 5억에서 6억 정도를 5년에서 6년, 7년 정도까지 묵혀두신다라면은 그거는 조금 수익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에서 2억 정도 소액으로 이쪽 주변 지역에 재건축,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노려볼 만한 물건들을 현재 찾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물건들 추천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